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반복을 해볼까요? 오전에 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으세요?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주제는 뭐예요? 네, 얼굴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라. 네, 그러면 우리의 수입도 늘어나고 또 우리의 건강도 챙기고, 얼굴에 땀을 흘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수입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땀도 안 흘리게 그 수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을 흘려서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뿐만 아니라 또 건강의 축복도 누리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은 그 힘든 것을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과연 얘네들이 그것을 어떻게 견딜까? 그것을 견디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후에는 우리가 이 땀을 흘리는 방법을, 땀을 흘리는 효과를,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요. 운동의 효과를 이렇게 보니까요. 운동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운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다 운동이에요. 그죠? 몸을 움직이는 게 운동이는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조직이 하는 거예요? 근육이에요. 그죠? 근육이 오므렸다 늘어났다 오므렸다 늘어났다 하니까는 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왼발 앞으로 가 해서 왼발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일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왼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왼발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끌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은 왼발을 이렇게 들어요. 그죠? 이렇게 들으려면은 어떤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이 허벅지 근육이 움직여야 되겠어요? 여기 장단지 근육이 움직여야겠어요? 이 허벅지 근육이 움직여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올리니까 여기 근육이 울퉁 이렇게 불끈 섰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 아랫발을 위로 이렇게 차야죠. 그죠? 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딛고. 그러니까는 이 왼발 앞으로 하는 것도 여러 근육이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은 근육만 움직이냐? 그게 아니에요. 근육은요, 전혀 머리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는 근육이 움직이려면 이제 뭐가 이 명령을 내려야 돼요? 신경이 모든 근육마다 다가 있어요. 모든 근육은요, 신경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은 어디에서 가요? 여기 척추 있잖아요. 척수에 이제 척수신경이라고 있잖아요. 척수신경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척수신경은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척수신경은 또 어디에 이 명령을 받아요? 대뇌의 명령을 받아요. 야, 내가 이 강연 중에 이거 시련을 보여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야, 우선은 위에 허벅지 근육 수축시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아래 근육을 당겨. 그 다음에 앞으로 질러. 이런 것들이 다 순서적으로 돼가지고 그게 그 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척수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이 아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동을 하는 것은
전신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면은, 그럼 뇌는 그러니까 아주 맨입을 하냐 이거예요. 뇌는요. 뇌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뽑아서 뇌로 가야 되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아주 다양하게 하는데 뭐 걷기나 수영이나 자전거나 뭐 계단 오르내리기나 아니면은 지게꾼이 지게질을 하는 거나 뭐 농사꾼이 땅을 파는 거나 뭐 잔디를 돌보는 거나 하여튼 몸을 움직이는 건 다 뭐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는 그게 운동이라고요. 그 운동을 하시면은 무엇을 하시든지 그 운동이라는 걸 하시면은 그 효과가 어떻게 돼요? 제2형 당뇨도 줄고 유방암 폐암도 줄고요. 추락도 줄고요. 그죠? 노인네분들이 잘못하면 넘어지시잖아요. 이게 추락이잖아요. 그래서 추락도 줄고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도 줄고 정서적으로 우울증도 줄고 그래서 사망률도 줄고 참 다양해요. 여러분 약으로 치료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병을 약으로 치료하시려면 약을 몇 개를 잡수셔야 돼요? 에? 당뇨약 하나, 유방암 뭐 하나, 폐암 하나, 추락하는 거 이거 약으로 치료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에? 그런데 그냥 운동 하나 하시면은 이것이 그냥 싹 이렇게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병 때문에 고민하시기 전에 뭐를 하셔라? 움직이셔라. 에? 여러분 움직이세요. 얼굴에 땀을 내셔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굴에 땀을 내실 때 여러 가지 질환이 감소가 되고 또 뭐가 증가해요? 인지기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력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참 신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네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는 알고 보니까 참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배신의 계절을 느끼셨겠어요. 예? 당신이 사랑해서 만든 이 인간들이 당신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셨겠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제 자식이 그런가 하면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 남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소가 닭보듯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런 마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얼굴에 땀을 흘려서 수고롭게 해서 네가 밥 벌어먹고 살라 한 거는 그 안에 정말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질환들 여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 심혈관 질환은 여기 없나? 이제 나중에 또 나오나? 네, 이거 나오네요. 그죠? 또 운동을 하니까는 뭐가 조절이 돼요? 체중 조절돼요. 여러분 체중 조절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만 하면 체중이 다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밥 한 숟가락 이거 먹은 거를 운동으로 빼내려면요 거의 2시간을 그냥 악을 쓰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악을 쓰고 2시간 하시려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잡수시든지 아니면 먹고 싶은 걸 약간 감소를 시키셔서 참으셔서 그렇게 악을 쓰고 운동을 안 하셔도 될 만큼 해도 체중을 유지하시는지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훨씬 효과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질환도 감소하잖아요.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거는 감소시키지만은 또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은 이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거는 또 감소시켜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또 뇌출혈,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니까 뇌출혈도 줄어들 테고, 대사질환이 뭔지는 아시죠?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흔한 병들 있잖아요. 뭐 당뇨, 고혈압, 뇌출혈, 뭐 비만 이런 게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대사질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대사질환, 그중에 나오는 당뇨, 우울증, 유방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소되고 정상화되고 원기도 회복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 구체적으로 이 운동이 고혈압을 어떻게 이제 조절하는지 이렇게 기전을 찾아서 이 논문에서 이제 빼냈는데요. 이 아래 논문에서요. 네. 이 보니까는 이 기전이 참 많아요. 기전이 참 많다는 건요, 우리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설명할 때 이렇게 기전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부족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직 결론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네?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막 이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론이.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아직 이 참 불행이지만요, 우리의 과학에 한계가 있어요. 운동을 해서 고혈압이 줄어드는 거는 확실해요. 그죠? 그거는 확실한데요. 그 이유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그 이유는요. 여기 아주 수만 가지 이유를 이렇게 대는데, 이건 이제 그럴싸한 이유가 되긴 되지만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요. 네? 과학자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운동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혈압이 되는 거는 어떤 게 고혈압이라고 했어요? 혈관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운동을 하면요, 혈관이 수축해서 이 저항이 증가하는 걸 줄어드린대요. 그러니까 줄여준대요. 예? 이 운동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죠. 저항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죠. 저항이 줄어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혈액에서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혈류의 그 저항이, 혈관의 저항이 줄어들겠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렇죠. 이 vascular resistance가 줄어든다는 것은 혈관이 확장된다는 소리예요.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해는 할 수 있죠? 확 뛰면은 어떻게 돼요? 이 심장도 그냥 벌컥벌컥 뛰죠? 그죠? 심장이 벌컥벌컥 뛰면은 이 혈관도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도 그거에 맞춰서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니까는 당연히 이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 네. 여기 뭐 arterial stiffness, 이거는 뭐 동맥이 딱딱해졌던 동맥이 딱딱해지는 정도가 이제 줄어든다는 소리고요. 다 이렇게 좋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 혈관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제가 내일 물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운동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혈관 개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또 체중을 줄여서 이렇게 혈압을 떨어뜨리고, 요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라는 것이 줄어들면은 혈압이 떨어진대요. 맞죠? 여러분, 염증이 생기면은 우리가 면역 반응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혈관 수축 물질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히스타민이다. 이렇게 나오면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혈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운동이라는 하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싹 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운동의 그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심혈관뿐만 아니라 운동에 또 뭐도 떨어뜨려요?
혈당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뇨가 참 위험한 거는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면은 그게 왜 위험하겠어요? 그 생각 좀 해보셨겠어요? 왜 혈당에 포도당이 많으면 위험하겠냐고요? 포도당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에너지 만들고 아주 불순물도 없이 부산물도 없이 아주 완전 연소되는 물질인데, 정말 좋은 물질인데 왜 혈액에 이 당이, 포도당이 많으면 나쁘냐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좋은 게 많은데 왜 나쁘냐고요. 제 말씀은요. 제 질문은요. 포도당이 좋으면은,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이 혈액에 혈당이 많으면 왜 안 좋을지. 예.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김치를 담그시는데요. 예? 포도당 같은 거, 설탕을 많이 집어넣고 김치를 담궈보세요. 그럼 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죠? 네. 왜 그래요? 그 왜 상해요? 달고 맛있는 건요, 여러분만 달고 맛있는 게 아니라 세균도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 자라죠. 더 잘 자라니까 금방 쉬죠. 왜냐하면 세균은 산을 만들어내는 세균이 많거든요. 산이 있다고 쉬다는 것은 세균이 그만큼 증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혈액에 혈당이 많으면은 여러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좋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도 좋아요. 세균이 좋으면 여러분 잘 사시겠어요? 그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보면 감염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번 감염이 일어나면 그 감염이 잘 치료가 되던가요? 안 돼요. 그 풋 얼서라고 있잖아요. 족부 궤양이라고 있잖아요. 에? 이 발바닥은 지저분하니까 이 궤양이 자주 걸리잖아요. 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한번 궤양이 들어가면은 항생제를 치료해도 잘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세균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은데 왜 항생제를 먹겠어요?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세균은 포도당을 먹으니까 잘 자라요. 그러니까는 패여가지고 언제까지요? 뼈가 보일 때까지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은 족부궤양 이런 거 참 위험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혈당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많으면 좋을 리가 없어요. 사실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많아서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개중에 그런 사람들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복권을 탔는데, 최근에 난 뉴스는 그거예요. 복권을 탔는데 그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15년 지나니까 행복을 느끼겠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 쓰고 나니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에? 이 포도당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포도당이 많으면 그 세균 문제는 제껴놓고, 그럼 왜 포도당이 많으면 그래 또 나쁘냐 말이에요.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겠다는 것을 이제 이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세균은 제껴놓고 왜 혈액에 포도당이나 이런 탄수화물이 많으면 왜 나쁘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왜 나쁘겠어요? 포도당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더 이렇게 잘 흐르겠어요? 아니면 끈적끈적하겠어요? 끈적끈적하죠. 그럼 끈적끈적하면 왜 나쁘겠어요? 언제 나쁘겠어요, 주로?
그렇죠. 혈관이요. 여러분 이렇게 큰 혈관도 많지만은 혈관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면은 좁아져요. 그래서 제일 좁은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은요, 이 적혈구 한 개가 억지로 몸을 비집고 틀어야 통과되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정상 상황에서도요. 그런데 혈액이 끈적끈적하면은 이게 혈액 순환이 잘 되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안 되니까 그 모세혈관이 많은 데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주로 그 당뇨 만성 환자들이 무슨 병에 걸려요? 세 가지 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망막이 망가지고요. 왜냐하면 망막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는 망막은 뭐를 느끼냐면, 야, 산소 좀 보내줘라. 도저히 산소를 못 받는다 하면은, 그러냐? 그러면은 혈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혈관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혈관을 엄청 많이 만드니까 여러분 이 망막이라는 이 막에 혈관이 있으니까요. 밖에 있는 이미지가 이 망막에 이미지를 쏴도 이 망막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망막 변병증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레티노파티라고요. 그런 거 생기죠. 그죠? 그리고 또 당뇨가 있으면 또 무슨 병이 걸려요? 예, 신경이 다 망가져요. 뉴로파티라고. 그래서 뭐 청력도 안 들리고 손에 감각도 없잖아요. 예? 손에 감각도 없고 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갑 낀 부분, 양말 신은 부분은 다 망가지잖아요. 왜냐면 그 속에 아주 모세혈관이 많은데 그 모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는 거기 있는 신경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요. 어디가 망가져요? 예, 콩팥이 망가지잖아요. 네프로파티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모세혈관이 많은데 모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기도 뭐 굳어져 버리죠. 그러니까는 당뇨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럼 또 두 번째 무슨 효과가 좋겠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당뇨가 안 좋아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를 리버스 할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요. 적게 잡수시고요. 예, 있는 혈당을 없애버려야죠. 그죠? 있는 혈당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씻어내는데,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걸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물을 마셔서 묽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원인을 아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뇨라는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혈당을 줄이고, 그죠? 잡수시는 걸 줄이시고, 그 다음에 있는 거를 빨리 빼내서 없애버리시고, 그거는 운동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끈적끈적한 것을 없애려면은 빨리 물타기를 해서 빨리 소변 밖으로 내보내게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세계 중에서 운동이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혈액에 지금 혈당이 많은 게 당뇨예요. 예, 그 용어 정의상. 그러니까는 이 혈관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없애려면은 그것을 빨리 어디로 보내면 되겠어요? 각 세포로, 조직에 있는 세포로 보내면 돼요. 제일 많은 세포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으로 빨리 이 포도당, 이 혈당을 보내려면은 그 뭐를 통해야 가는 거라 그랬어요? 세포막이 있으면은, 근육 다 세포로 있잖아요. 그 세포가 있으면은
그냥 세포에 하면 들이받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도당이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걸 통로라고 해요. 채널. 그런데 그 통로는 평소에는 닫혀 있어요. 평소에는 닫혀 있는데 언제 열려요? 인슐린이 그 수용체에 달라붙으면은 혈당이 포도당이 통과하는 그 채널이 열려서 포도당이 혈관에서 혈류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는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죠. 그게 당뇨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 인슐린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그 포도당 채널을 열게 하는 그 능력을 아주 잘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운동을 안 할 때보다 운동을 할 때 똑같은 인슐린의 양을 가지고 똑같은 인슐린 수용체의 양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면은 훨씬 많은 포도당 이 채널이 열려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빨리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혈당이 훨씬 빨리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운동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왜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세포는 혈당을 왜 빨리 받아들이도록 하겠어요? 예? 그렇죠. 근육은 움직이니까 에너지를 썼잖아요? 쓰니까는 채워넣어야 되죠. 창고가 비어가잖아요. 창고가 비어가니까 빨리 채워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참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예? 의학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과학이라는 걸 많이 공부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다 법칙이 있고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 이치만 깨우치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치료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 악화가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깨달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도가 통하신 거예요. 예? 그것만 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벌써 반은 이제 통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제1형 당뇨, 이 제1형 당뇨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제2형 당뇨랑 어떻게 달라요? 제2형 당뇨는 성인들이 이제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인슐린이 있어도 당뇨가 걸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슐린 예민도를 증가시키면은 이제 좋아진다고 하고, 소아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분비가 안 되니까는 이건 뭐 소용이 없냐? 운동에 소용이 없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실 텐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운동을 하시면은 그 조금 있는 인슐린이라도 아주 효과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효과가 좋아지니까는 소아당뇨의 증세가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은 운동은요, 인슐린의 역할을 훨씬 예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인슐린이 조금 있어도 아주 효과 100배하게 만들고, 많이 있으면 더 많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슐린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여태 우리가 공부하신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실까요? 운동을 하니까 뭐가 좋아지더라고요? 네, 심혈관 질환에 혈압도 좋아져, 당뇨도 좋아지시고요. 그죠? 네, 최소한 그것만 하셔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계속 우리가 공부합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또 뭐 또 좋아져요? 잠도 잘 와요. 그죠? 이런 건 느껴보셨어요? 제 같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유방암 걸리셨는데, 운동을 많이 하세요. 최소한 운동을 하니까는 최소한 잠이 잘 오더래요. 그러니까 잠이 잘 와야 되니까는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부부 생활이나 또 사회성 증가, 이 정서적으로도 예, 운동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는 분이 이 우울증이 있어요. 젊으신데 이제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도 의사인데 가시는데 이제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의사가 이제 약 주면서 그 운동도 좀 같이 해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 환자분은 이제 그거를 아주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체육관을 끊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이 삶이 바뀌고 이 사고 방식이 바뀌고 이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를 고백을 하냐면은 야, 우울증 걸리길 잘했다. 그거 안 걸렸으면 이 운동의 중요성을 몰랐을 텐데 그걸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더라 그러대요. 잠도 잘 오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제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뭐 굳이 모르시더라도요. 어쨌든 그냥 다 좋아지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예. 운동하시니까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한 분은 젊은데 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중풍이 와가지고 남자분인데, 근데 그분도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셨는데 그분도 똑같이 고백을 해요. 저한테요.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중풍이 걸린 게 정말 다행이라고. 왜요? 낫고 이제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치료를 하니까 삶이 훨씬 좋더라 이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니까요. 예, 그죠? 그렇죠. 다른 걸 이제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운동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어떻게 운동을 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어떻게 운동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예, 걷는 게 제일 좋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뜬금없이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이건 말씀의 연속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수고를 해라. 이게 우리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면은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영감이라고 하죠. 영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인스파이어도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런 인스파이어가 없으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런 운동의 중요성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일단은 관찰을 하죠. 그죠?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돼요? 우체국에 있는 직원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안 움직이는 행정 직원들은 이렇게 병이 많이 걸리는데 움직이는 집배원들은 병이 덜 걸리더라. 그 관찰을 해보니까 그 관찰의 결과가 뭐예요? 움직이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학을 하시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실험을 하겠죠.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그룹을 한 동네라든지 어떤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똑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임의로 나눠요.
선택적으로 나누지 않고요. 선택적으로 나누지 않고 임의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 감고 이렇게 그냥 나누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편견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바이어스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한 그룹은 운동을 안 시키고 또 다른 그룹은 운동을 시켜서 두 그룹 사이의 효과를 비교하면은 운동을 한 그룹과 한 그룹 차이의 역할이 나타나겠죠. 그죠? 효과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운동을 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도 떨어지고 당뇨도 줄고 체중도 줄고 사회 활동도 잘하고 우울증도 적더라. 이렇게 하는 게 이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학자가 아니시더라도 우리는 누구니까? 영의 자식들이니까는 영감을 받잖아요. 에? 성경이라는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과학을 안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위대함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실험 하나 하는 거요? 돈 엄청 들어요. 시간 엄청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하루에 한나절 딱 펴서 읽으셔서 따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참 위대함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운동 방법 참 많은데요. 에? 이 운동 방법 다 일일이 아셔도 좋지만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뭐는 따르시면 돼요? 얼굴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시는 거, 그것만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에? 얼굴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시는 거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그것을 모아서 이 미국 정부에서 이 운동을 위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참 미국 정부가 큰일을 했어요. 에? 어느 나라 정부가 이런 거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health.gov, health.gov, gov는 government라는 말이잖아요. 정부. health, 그 건강이라는 health.gov, health.gov, health.gov에 들어가시면은 이것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했다 보니까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가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몇백 페이지예요. 몇백 페이지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요약을 했는데, 궁금하신 거는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성인을 위한 운동 방법 중에서 그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굳이 어떤 특정한 운동만 효과적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운동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는 움직이는 거는 다 똑같이 효과가 있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무슨 운동이 좋을까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움직이세요.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걸으세요. 그것도 운동이에요. 네, 그것도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니까는 첫 번째는 뭐다? 굳이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 이런 거는 이제 없다. 그냥 쉬운 거, 여러분들이 쉽고 위험하지 않은 거, 예? 그런 거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게 강하죠. 야, 뭐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냐? 예? 그래서 그 뭐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밝혀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 이 운동이나 뭐 먹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진리는 아주 단순함에 있습니다. 평범한 거고 단순한 거에 진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운동이라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제 또 뭐가 궁금해요? 얼마나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하면 그럼 좋겠냐. 그래서 이제 보통 추천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중간 정도의 운동, 중간 정도는 이제 뭐냐면은 격렬한 운동, 중간 정도,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간 강도는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걸 보시면은 걷는 거요. 빨리 걷는 거. 그 다음에 물속에서 에어로빅 하는 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나, 테니스를 둘이 복식을 하는 거나, 뭐 댄스를 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중간 각도인데, 이런 거를 얼마나 하면 된다고요? 이런 거 어쨌든 중간 강도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격렬한 거, 격심한 거, vicious. 이 강도는, 이 인텐시티는 걷는 것보단 달리는 거예요. 조깅 달리는 거. 그다음에 뭐요? 수영. 테니스를 혼자 하는 거예요. 단식으로. 에어로빅 댄스나 자전거를 빨리 달리고 줄넘기, 땅 파는 거 삽질. 이런 삽질 정말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다음 배낭을 지고 언덕 오르기. 배낭 지고 빨리 걷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좀 힘이 더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뭐고 어떤 운동이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떤 게 중간 운동이고 어떤 게 아주 격심한 격렬한 운동인지 대강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운동선수는 평균 운동 경렬한 선수는 주의자, 판타 이런 사람마다 평균적으로 수명이 훨씬 짧게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그거는 이거를 다 초월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정도에 비해서 10배는 더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것도 경쟁을 하잖아요. 이거는 경쟁은 없잖아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감을 잡으시고 보시면은 중간 정도의 운동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요? 2시간 반이요. 2시간 반이니까 일주일에 5일을 운동하면은 하루에 얼마를 하시는 거예요? 30분이요. 그러니까 하루에 빨리 걷는 거 30분. 그죠?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 운동의 양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보시다시피. 그런데 좀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은 일주일에 얼마요? 1시간 15분. 요 정도 하면은 보통 우리 성인들이 추천하는 운동의 정도예요.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중간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그러면은 꼭 격렬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든지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섞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중간 강도, 격렬한 강도를 섞어서 하는데 그러면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간 강도의 운동이랑 격렬한 운동의 이 운동 시간이 2대 1이에요. 2대 1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0분을 이 격렬한 운동을 하셨다. 30분을요. 그러면은 중간 정도의 운동을 30분의 2배, 60분. 1시간 운동은 중간 강도에서는 안 하시고 중간 강도의 1시간 운동 분량을 격렬한 운동의 30분으로 대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귀찮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에 땀이 나는 정도로 그냥 운동하셨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요령은 있어요. 여기 맨 아래 보세요. 한 번에 운동을 하면은 얼마나 해야 돼요? 최소한 10분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10분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150분이나 75분을 하루에 몽창하고,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몽창기 한 150분을 다 해버리고 나머지는 놀고 이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동을 여러 날에 걸쳐서 하라 이거예요. 스프레드 해서요. 예,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최소한 한 번 하려면 얼마나 하라고요? 10분 이상은 하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몸에 효과를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아셨으니까 그럼 요것대로 그냥 1분도 안 틀리고 요렇게만 해야겠냐? 요것보다 그럼 1분만 더 해도 문제가 생기냐? 또 이런 질문 가지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걷는 것의 이제 귀중함을 이제 설명한 책이고요. 내용이고요. 교회 증언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고요. 운동을 그럼 조금 더 하면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거예요. 추가적인 운동을 할 때 이게 추가적인 운동을 할 필요가 없냐. 근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시간을 더 투자하면은 건강에 더 뭐다? 해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다는 소리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에는 아주 베이직 라인으로 이 정상 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뭐 하루에 30분씩 5일, 아니면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하루에 15분씩 5일, 뭐 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면 더 할수록 어떻다고요? 몸에 좋다고요. 그러니까는 얼굴에 땀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30대 기준이나 지금 현재 기준이 예. 나이 차이 없이 이거 가능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좋다고 해요. 이 시간은 비슷하다고 해요. 예. 나이 70대 이후에 하면은 예. 제 생각으로 예. 관절 이런 것이 약간 망가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관절은 이제 주로 언제 망가지냐면 격렬한 운동을 할 때요. 격렬한 운동한 선수들이 훨씬 관절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뛰더라도 이 흙에서 뛰지 않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서 뛰는 경우, 그럼 훨씬 더 관절에 이 충격이 많이 가서 금방 망가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잔디밭을 뛰든지 흙밭을 뛰든지 그래야겠죠? 아니면 걷든지. 그래도 관절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방을 위해서. 그럼 이제 수영을 해야겠죠. 예, 왜냐하면 수영은 이 관절에 무리가 덜 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물에 뜨니까 물에 뜨는 만큼 관절에 힘이 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관절이 약한 환자들은 수영을 권장을 해요. 그래도 조금 걸으시라고 해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늙으면은 관절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뭐가 문제예요? 늙으면 또 뭐가 제일 문제냐면 뼈가 문제잖아요. 뼈가 왜요? 뼈가 왜 문제예요? 뼈가 골다공증이라고 생기잖아요. 예? 그 뼈가 부러져요. 그 뼈가 부러지는 게 우선이에요? 관절이 아픈 게 우선이에요? 관절 아파도 안 되지만 뼈가 부러지는 건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은 뼈를 튼튼하게 위해서는 그럼 또 어떤 운동을 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몇 분이죠? 20분인데 2시. 좀 쉬었다 하나요? 아니면 계속 하나요? 쉬었다 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